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클래스 12학년 재학 중인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시카고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공은 정치학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라는 주에 있는 시카고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립은 1890년에 이제 석유 재벌인 록펠러의 기부로 인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적 탐구와 비판적 사고 등을 중시하는 그런 토론 중심의 연구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2024년 기준 미국 대학 순위 12위를 기록했고요. QS라고 하는 기관에서 진행한 2024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4.2% 정도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과 같은 탑 IB와 비슷한 수준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요. SAT 점수 같은 경우는 평균 1540점으로 굉장히 높은 SAT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전공으로 미국에서 거의 1등을 할 정도로 경제학이라는 전공 외에 다른 순수과학이나 사회과학 등으로 유명한 대학교이고요. 노벨상을 100개 이상 배출한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학 기준 4위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중에 4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보다 훨씬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또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세계 최초의 제어된 핵분열 반응 실험이 이뤄진 그런 학교이고요. 또 사회경제학 중에 가장 유명한 학파 중 하나인 시카고 학파라는 곳의 발상지입니다. 네, 저희 동문 졸업생 혹은 뭐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들 중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 맥킨지 앤 컴퍼니 창업주 분도 계시고요.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엔리코 페르미 같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 겸 수학자도 있고요. 제임스 왓슨 같은 생물학자도 있고요. 칼 세이건 물리학자님 계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회장이신 최태원 회장님께서 시카고의 동문이시고요. 또 LG전자 전 부회장이신 구분준 부회장님도 계시고 곧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설립 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CEO분들과 학자분들을 배출한 학교라서 제가 이름을 다 리스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표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공식 표어는 아니고 비공식 표어인데요. Where fun goes to die. 한국어로는 재미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그런 비공식 표어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학구적이고 열성적인 학풍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파티를 하기보다는 새벽 4시에 칸트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밥을 먹으면서 플라톤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비꼬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어조로 재미가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가서 클래시컬 에듀케이션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칸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플라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여러 학구적 토론을 기대하면서 지원을 했고요. 또 시카고의 유명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보물찾기라는 게 제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션들을 굉장히 학구적인 스탠스로 접근을 해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개 껍질로 피아노 만들기, 죽은 무척추동물 부활시키기, 핵반응로 재현하기 그런 굉장히 좀 엽기적이면서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을 주면서 학생들의 협동심과 학구적 생각을 굉장히 키워주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국 대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많이 쓰이는 전형은 커먼앱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와 시험 점수, 성적, 비교과 활동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어서 대학교에 보내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저도 커먼앱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했는데요. 커먼앱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성적, 시험 점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인턴십 활동, 리더십 경험, 리서치,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앱 에세이라고 하는 나를 소개하고 나의 가치를 650단어 안에 담는 그런 긴 에세이도 하나 있고요. 또 대학별로 요구하는 에세이들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런 짧고 긴 에세이들을 많이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준비를 해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기출 문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잠깐 한두 달 정도 가서 배웠고요.
근데 물론 혼자서 준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기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네,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대학 프로세스에서 뭐 나의 생기부 활동을 적는다든지 비교과 활동을 정리하고 에세이를 쓰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맡아서 했고요. 합격의 비결은 아무래도 에세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과 활동, 뭐 시험 점수, 성적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보다도 저에게 제가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카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재상이 뚜렷한 걸로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좋고 뭐 비교과 활동을 대단한 걸 했어도 그 에세이를 통해서 그 본인의 조금 널디하면서 학문에 열중하는 그런 사이드, 그리고 조금 엉뚱하면서도 학구적인 그런 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잘 합격을 시키지 않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에세이를 쓸 때 저도 굉장히 학문적이고 좀 학구적이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뷰포인트를 많이 담는 에세이를 썼고 그걸 통해서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아무래도 시카고가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이고 또 여러 고전을 많이 강조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가 보자면 어느 쪽이냐에 관계없이 조금 혼란스럽고 좀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정치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잘 상황을 타파할 그런 타겟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 전반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해답을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한국의 사회 그리고 정치적 진보에 많이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